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They'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풍경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That's true. 네. 네, 지금 봐도 신기한 투샷입니다. 벌써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손을 맞잡고 비핵화를 약속하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글쎄요, 이 북한이 6.12 회담 2주년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미 관계의 현 주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회 전, 이 행성의 각광을 모으며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조선 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한가닥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 조선 반도 정세는 날을 따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네, 지난 1월 임명된 이선건 외무상이 직접 미국을 향해 담화문을 낸 건 처음입니다. 이 외무상은 북한은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핵실험, ICBM 발사를 중단하는 대용단을 내렸는데 미국은 여전히 공화국을 핵선제 공격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더 이상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 실제 조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 행정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정치적 치적 쌓기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시는 아무러한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네,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도발, 명분 쌓기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여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지난달 노동당 중앙군사위에서 천명한 핵전쟁 억제력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조만간 ICBM이나 SLBM 등등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이겠다는 걸 강력히 시사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미국 상황을 좀 보면서 협상의 여지를 두겠다는 건데요. 오늘 발표된 담화문은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실리질 않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포문을 연 대북전단 비난글을 연일 보도 중인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남북관계와는 달리 미국에 대해선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공언한 겁니다. 자, 아무튼 오랜만에 등장한 이 이선권 외무상을 보니 표현수위가 센 북한 인사들 중에서도 앞뒤재지 않는 돌직구 강경화법,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조평통 위원장 시절부터 몇몇 설화도 떠오르고요. 옥류관에서 이게 뭐 냉면을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성권이 나타나요. 이성권이 나타나고 여기까지 악수하고 잘 그래요. 막 웃고 그럽니다. 자, 이재용 회장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눈치 봅니다. 눈치 봐요. 그 다음에 딱 경직되고 다 눈치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딱 얘기 듣고 있어요. 내가 시계를 당장 가서 좋은 거 좀 사야겠어. 제 시계 보십시오.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지금 또 준단 말이에요. 네,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4 공동선언 기념행사차 평양 고려호텔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당시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우리 당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니 대뜸 배 나온 사람에게는 예산 맡기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외모로 능력을 판단하는 거 농담이라고 쳐도 적절하진 않습니다. 괜한 갈등으로 비춰질까 선을 긋기는 했지만 김태년 전 위원장, 지금 원내대표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 마세요.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만 좀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농담처럼 했던 건지 어떤 건지. 그럼 그런 게 그죠, 농담이었을 테니까. 차라리 속전하게 밝혀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응?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제 청와대는 반세기 전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까지 거론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저한 단속은 물론이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더 이상 대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긴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남북 통신선을 끊다니 실망스럽다. 됐다, 집안 잔속이나 해라. 썩 기분이 좋을 리 없는 미국도 6.12 회담 2주년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의미 있는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맺은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높아진 긴장감을 완화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6.12 북미회담 2주년, 트럼프의 치적 보따리 안 줄 것.